친구들 안녕! 사회 역사스러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 특히 조선 역사에서 조선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왕이 단연코 세종인데 그 세종의 버금가는 군주가 바로 영조와 정조, 정조와 영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시피 붕당 정치가 변질합니다. 그 공론이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공론이라고 하는 그 질서 체제가 깨지게 되면서 이른바 일당전제와 상대의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붕당의 변질 속에서 조선의 정치, 붕당 정치가 조금 마태기가 간단 말이야. 그때 영조와 정조가 딱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영조와 정조죠. 그래서 공부량도 많고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오고요. 시험에서 안 나오면 섭섭하다. 정말 A급, S급 임금이다라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사를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린 바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영조와 정조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조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정조와 같이 비교하는 영상을 선생님이 각각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는 원래 어머니가 숙빈 최씨야. 그러니까 궁녀. 그 무술이라고 하죠. 왕한테 새순물을 떠다주는 그 무술이의 아들 연인군이었죠. 아버지는 숙종이었고요. 형은 말이야, 형이자 앞에 왕은 경종이어서 경종은 잘 안 나오죠. 장희빈의 아들. 이 경종 때 그 소론 애들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인군은요, 왕세제 시절부터, 왕세자가 아니라 왕이 될 왕의 동생, 왕세제라고 하는데 합성세제 아니야. 자, 이 왕세제 시절부터 많이 뭐라 그럴까, 그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기도 하면서 또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다는 사람이 연인공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왕이 돼서부터 강력한 탕평 정책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노론 중심의 탕평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죠. 여하튼 이 연인군, 멋있게 생겼죠. 아주 호탕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사 조선 왕들 중에서 어진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게 이 영조의 어진입니다. 실제로 생김새를 보면 와, 멋있죠, 멋있죠. 세게 생겼단 말이야. 자, 우리 영조 센세이션 암기비법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목욕탕에 세균이 많아. 으악! 탕 속에서 세균이 으악! 뭐라고요? 탕 속에서 세균이 으악! 너무 중요합니다. 자,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탕평책. 우리 영조, 정조하면 탕평책이죠. 탕평평.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폐단을 극복한다. 탕평책. 실제로 왕이 되면서 탕평파를 육성하고요. 물론 이 탕평파는요, 노론 중심의 탕평파였죠. 탕평교서를 내립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교서를 내리고요. 또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도 있었고, 뭐 탕평비, 성균관 앞에다 탕평비를 세운다던가, 맞죠? 뭐 탕평갓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탕평야, 잊지 마자고. 탕평자 나오면 다 영조로 문제 풀어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조의 탕평 정치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신을 도와주고 왕위에 오르는데 일조했던 노론 중심의 탕평이었다는 어떤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완만한 탕평이다 해서 완론 탕평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조는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기준이 엄격한 준론 탕평이라고 하죠. 자, 여하튼 영조 탕평 정책이고요. 영조는요, 법제를 정비합니다.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할 때 속대전을 정비하죠. 속대전. 됐죠? 자, 그 다음에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요, 대거 축소 정리를 합니다. 서원을 대거 축소 정리하죠. 됐죠? 여러분, 서원을 모조리 철폐하진 않고 한 47개 빼고 거의 없앤 거예요. 우리 흥선대원 군대죠. 고종 때 흥선대원 군이 업적이고요. 한 조선에 한 4,500개 넘은 서원을요, 좀 많이 줄였던 사람이 이 영조입니다. 영조. 축소 정리한다. 그 다음에 사형수들로 하여금 3번 재판받게 했습니다. 3번 재판. 백성을 사랑했던 우리 영조. 삼심제. 우리 세종대왕도 하셨고 그랬지만 삼심제를 다시 엄격하게 좀 도입한 게 바로 또 우리 영조입니다. 영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노비 종모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어서 그럴까요? 당시 상황으로는 노비 종모법 같은 것도 관심이 많았고, 자, 그 다음에 경제사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균역법이죠. 균역법.
역을 균등히 한다라고 하는 균역법. 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미 군포를 국가에 납부하고 군역에서 빠지는 이른바 방군수포, 그쵸? 이 군포 징수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나라에 군포를 2필 내고 1년에 2필 내고 군대를 빠졌단 말이야. 근데 그 2필을 1필로 깎아주면서, 맞죠?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분을 또 채우면서 이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핵심은 뭐다? 1년에 2필 걷던 걸 1필 50% 디스카운트, 1년에 2필 걷던 걸 1필로 낮췄던 게 바로 균역법이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2조 전랑의 직책. 2조 전랑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여러분 2조 전랑 들어봤어요? 그렇지. 우리가 붕당 정치의 시작을 공부했을 때 척신정치 청산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동인과 소극적인 서인으로 나뉘었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던 게 당시 심의겸과 김효원 간의 그 2조 전랑에 대한 직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 2조 전랑은요, 2조 중에 오픈 유품에 되는 관직이었지만, 뭐 전랑과 좌랑의 합성어죠. 근데 이 2조 전랑은요, 관직은 높지 않았지만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과 자신의 후임자를 또 추천할 수 있는 자천권도 갖고 있고, 말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2조 전랑이 직책은 높지 않았지만 굉장히 끝발 있는 직책이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직책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붕당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이거 힘을 쫙 빼버리는 거야. 그 탕평 정치 일환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2조 전랑이라던가 뭐 서원 축소라던가. 맞죠? 그 다음에 탕 속에서 세균이 으악! 목욕탕에 탕 속에서 세균이 으악! 악자 좀 세게 질러. 으악! 으악! 악형. 잔인한 형벌을요 없앱니다. 우리 공시생분들은요, 뭐 압슬형이라 그래요. 무릎을 아예 아작내버리는 압슬형이라던가 끔찍한 형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낙형이라 그래가지고 막 찍어서 지지는 막 낙형이라던가 막 이런 형벌들을 없앤다. 잔인한 형벌들. 됐죠? 요 정도만 알고 가도 땡큐인데, 영주가 공부량이 많아요. 우리 영조 임금이 조선 왕들 중에서 최장수 임금이면서 왕이 있었던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야. 그러니까 오랜 왕자리 있었던 만큼 공부량이 많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이거 탕평비고요. 성균관 앞에 있었던 탕평비. 자, 그다음 조금 추가를 해본다고, 추가를. 자, 탕 속에서 세균이 으악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탕평책 있었죠. 탕평책. 탕평교서, 탕평비, 탕평파, 탕평책. 탕평야. 탕평야. 이거 되고 속대전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서원을 축소 정리했었다. 3번 재판받겠다 3심제 있었고요. 균역법, 1년에 2필 균역법, 2조 전랑 권한을 축소했었다. 공부했죠? 악형이라고 하는 잔인한 형벌을 없앴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기엔 조금 섭섭해요. 조금 아쉬워. 요즘 한능검 심화도 너무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고 지엽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능검 시험은요 70점만 넘으면 되지만, 그래도 고득점을 맞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시생분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목욕탕 속에서, 탕 속에서 세균이 많아. 그래서 아침에 목욕탕 가야 돼. 겨울에 막 때가 떠다니고 막. 겨울에는 밤에 가면 막 때가 떠다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도 잘 못 가죠. 그쵸? 여하튼 탕 속에서 세균이 으악! 그러니까 우리 영조 임금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신속하게 청소하라. 빨리 목욕탕 청소해. 신속하게 청소하라. 요게 이제 심한 내용. 심한 내용이야. 자, 신문고라고 하는 둥둥둥. 우리 지금도 민원 게시판이 신문고 아닙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들이 말이야, 이 북을 쳐서 울리게끔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했던 일종의 백성들 목소리 듣는 정책이었죠. 신문고. 이걸 처음 만든 건 태종이야. 물론 태종. 이게 연산군 때 없어졌다가 다시 신문고가 부활하게 되죠. 맞죠? 신문고. 그 다음에 속자 들어가는 거 다 영조입니다. 속오래의 속병장도살. 속대전 말고도 속오래의 속병장도살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문고, 속오래의 속병장도살 다 영조 때 저서들이고, 지금 신문고 같은 경우는 태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가 연산군 때 없어졌다가 다시 우리 영조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청소하라. 이거 조금 중요한데, 청자가 뭐냐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해요. 우리 한림검에서도 출제됐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하천을 다스리는 준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청계천의 어떤 수위 조절도 하고요. 맞죠? 청계천 복원 사업을 했던 게 우리 영조. 그 다음에 이 청주와 관련된 충청도 할 때 충주와 청주를 충청도라고 하죠. 이 청주성 전투.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 우리 공시생분들만 기억합니다. 영조가 집권 초에 소론 강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이인자의 난입니다. 소론 강경 세력들이 일으켰던 이윈자의 난. 이윈자의 난. 영조가 자신의 이복 형이자 선대왕이었던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지를 내걸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킨 이인자의 난이었는데, 이인자의 난이 당시 이제 청주성과 관련된 청주성 전투에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빼먹을 뻔했네. 땅 속에서 세균이 신속하게 제거하라, 신속하게 청소하라. 청소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살림이 뭐냐면 살림 중에서 은퇴한 살림들, 쉽게 말해서 은퇴한 정치인, 이를 살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정계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의 존재가 당시 조선의 붕당 정치라던가 조선의 어떤 여론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했던 게 살림이라는 존재야. 그러니까 약간 뒷방 늙은이 같은 약간 그런 포지션인데, 우리 저기 서양의 로마의 어떤 원로원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고문 역할을 줬던 게 이 살림입니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우리 영조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영조 공부할 때 사도세자와 관련된 스토리도 유명하죠. 사도세자를 이제 뒤주했다가 갇혀서 죽겠던 게 이모화변이었는데, 이모화변 내용도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킬러 심한 내용이 되겠고요.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목욕탕 언제 가라고요? 지금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마감이 힘들지만 아침에 가야 돼. 왜? 저녁에는 탕 속에서 세균이 많아. 그 목욕탕을 신속하게 청소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조 보자고요. 정조.